집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집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더 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집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값이 치솟던 지난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예산 서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 아내와 중학생인 딸 이렇게 세 식구가 89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에 살다가 129제곱미터로 넓혀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분양가 5억 6천만 원 중 3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빚으로 해결했죠.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네, 주택담보대출 받을 만큼 받고 60% 받고 그 외에 이제 뭐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거 받고 뭐 해가지고. 2010년 5월 입주를 앞두고 돈이 모자라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팔리지 않아 새 집은 전세를 줬습니다. 2년 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 5월 마침내 자신의 집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집이 예상보다 저렴하게 팔리면서 그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면서는 오히려 빚이 조금 더 늘었죠. 이사 비용 뭐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대출은 제가 숫자에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한 1억은 좀 안 되게 받은 것 같아요. 총 대출 금액은 4억. 매달 월급의 40%인 14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김 씨의 삶은 오히려 궁핍해졌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자 내는 날은 암담했죠. 뭐 본인도 일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맞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또 아줌마가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좋은 공연이 무슨 뭐 기념일이나 뭐 이런 때 이렇게 맞으면은 가지만 안 그러면은 이제 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딸만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근처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좀 바뀌었죠. 집값은 4천만 원가량 떨어진 상태. 당장의 생활도 걱정이지만 앞날이 더 걱정된다는 그.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후회가 될 뿐이라며 한숨을 쉽니다.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이 부동산에 이렇게 막 쏠려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만에 하나 무슨 뭐 큰 병이라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는 늘 좀 살얼음판 걷는 그런 기분은 들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김 씨와 같은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당시 106제곱미터형이 최대 10억까지 치솟으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이들이 많습니다. 대출금리 부담 많죠. 뭐 거의 다 자기 집 100% 융자 없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대체로 융자가 한 30-40%는 들어있거든요. 대출값이 떨어지니까 힘들죠. 대출금리 부담이. 평균 100만 원 이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출 이자만 내던 중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돌아온 가구나 시세가 하락해 대출 금리가 오른 가구의 경우 부담이 커져 집을 급매로 내놓기도 합니다. 대출이 한 8억 이상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9억 한 2, 3천 나갔을 때죠. 그래서 대출이 이제 그렇게 8억 정도 많다 보니까 금리는 또 올라가고 부담하기 되게 커서 아마 그 경매로 진행될 거를 이제 물건을 싸게 내놓으신 것 같았어요. 강남 재건축의 상징,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84제곱미터형이 최고점이었던 2006년 말 13억 5천만 원까지 뛰어올랐지만 최근에는 8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거래가 끊겨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된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야 딴 거 상가 매매라고 해야지.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지. 취재진은 좀 더 구체적인 하우스푸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4개 단지 총 467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56.7%인 265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65억 7천만 원. 대출액이 한 가구당 평균 3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있죠. 10채에서 9세채. 그게 통했으니까 과거에는 중작 끼고 사고 이자내는 걸로 더 올랐습니다. 이 중 가구당 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시세가 6억 5천만 원 선인 158제곱미터형 30채로 이루어진 한 동. 이 동의 주택담보대출 합계액은 총 118억 5천만 원. 가구당 평균 주택담보대출금이 4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액수가 5억 이상인 집도 13채나 됩니다. 그럼 어머님도 들어오실 때 담보로 대출 받고. 전에 집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그걸 처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시세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엄청난 대출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 860채 중 총 180채인 158제곱미터형은 올해 거래 건수가 없었고 지난해와 2010년에도 거래 건수가 각각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내놓는다고 팔리나요? 내놓은 거 자체가 웃긴 거지. 그 가격은 그렇지 않나요? 안 팔 거고. 네. 내놓은 거 자체가 그냥 뭐 정말 억 단위로 손해 봐야 되지 않는 거의 여기는 내 생각에. 지금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풀리질 않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이자 폭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우스 푸어에서 렌트 푸어가 된 겁니다. 지난 2009년 서울 강동구에 난생 처음 아파트를 장만한 양모 씨. 3억 3천만 원 중 모자란 1억 6천만 원은 대출을 받고 9천만 원은 그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갈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네. 지금 왜 못 들어가세요? 지금은 좀 이자 부담도 있고요. 그래도 더 전세금을 빼주려고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더 받고 해야 되니까. 취재진이 조사한 4개 단지 467채의 집주인 중 절반이 넘는 264명이 양씨처럼 본인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주소가 확인된 220명 중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다른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151명의 주택 형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에 11명, 다세대, 다가구에 9명, 상가주택에 5명이 사는 등 비아파트 거주자가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1명 중 57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크기가 원래 소유한 집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집을 살려면은 내 집을 팔고 한 3억 정도 더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집이 입주할 때 되니까 반토막이 된 거예요. 채울 수가 없으니까 가장 최선책이 새로 분양받은 집을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작은 집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하우스 푸어들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를 써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DTI 하나만으로 시장이 반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이다. DTI를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게 아니고
한정된 계층, 자산가라든지 은퇴자라든지 그렇게 일부 부분으로 풀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성은 더 모호하죠. 부동산 경기가 구조적인 침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인위적인 활성화 대책은 거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집에 인생을 저당 잡힌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